예, 반갑습니다.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았을 거라고 보는데, 드디어, 제가 사주강론이라는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해드리는데, 앞에, 댓글 답변 바로 앞에 올라간 강의 보면서 살짝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실제 사주 명리학에 대한, 그러니까 뭐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음양, 오행, 간지, 그죠? 십신, 이거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만 알아서는 사실은 사주를 풀이할 수 없죠. 결론적으로는 없죠. 그러니까 뭐 흔히 들은 예로 뭐 그 학교에서 사인 코사인 배우는 게 사회에서 써먹느냐, 누가 써먹느냐, 뭐 그런 식으로 학교에서 배운 거하고 사회에서 배운 거는 전혀 뭐 다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사인 코사인을 저는 요즘도 써먹거든요. 제 일에서 제가 자동차 쪽 오일 쪽 하면 신차 같은 게 나오고 이러면은 뭡니까, 차 자체가 구동되는 게 동력계도 있고, 저는 주로 그러니까 유류계나 순환계 그러면 거기 써요. 유체역학도 쓰고 계산도 하고. 그러니까 뭐 회사에서 밝힌 내용이 맞는지, 특히나 그 엔진오일 같은 게 되게 고속으로 막 회전하면 엔진이 오일 잘못 넣어서 엔진이 폭발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런 케이스가 2000년대 좀 오래는 됐네요. 하여튼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저희가 제한한 오일을 넣어가지고 고장 안 나고, 그래서 오일 스펙도 바꾸고 막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전혀 상관없는 얘기 같지만, 학교에서 배운 내용도 분명히 사회가 써먹는데 어떻게 써먹을 것인가?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어떻게 써먹을 것인가? 그걸 알려면 실제 내가 뭐 실관도 많이 하고 사회 경험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많이 하고 해서 사주를 잘 보는 도사가 되면 그걸 써먹을 수 있는데 그냥은 못 써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좀 빨리 써먹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가, 제가 이 책을 이거 내서 강의하려고 하는 내용이고요. 흔히들 그러니까 도통한다고 하잖아요. 도통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이게 음양오행 간지 배운 걸로 사회에서 맞추는 거죠. 이렇게 탁 맞춘 그 지점을, 내가 배운 이론과 실제가 맞는 지점을 맞추는 걸 그냥 도통이라고 봅니다. 그게 통하면 이제 다 보이고 읽히고 하는 거니까요. 예, 그 부분을 강의를 통해서 전해드리고 싶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이게 지금 사주강론이 지금 1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3 정도까지 지금 나올 만큼 원고는 되어 있는데, 뭐 2, 3이 언제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렇고요. 일단 이게 파트 1, 사주와 현실에서 제일 첫 번째 사주팔자라는 챕터에 첫 번째 뽑은 글이 무관사주의 삶이란 글인데, 무관사주의 삶. 무관이라는 거는 관이 없다는 얘기죠. 사주에서 말하는 관이 없다는 말인데, 실제로 무관이신 분들이 그 사주에 관심이 제일 많아지세요. 전혀 관심이 없다가, 무관들은 모를 때는 전혀 관심이 없다가 이제 좀 무언가에 대해서 알게 되면 관심을 아주 강하게 가지는 그런 또 특성이 있습니다. 무관들의 특성이. 근데 이 글이 제 블로그, 이동원닷컴 블로그에서 가장 많이 줘야 되는 글입니다. 하루에 이 글만 한 1000명씩 읽으세요. 거의 1000명. 이걸 보러 다 들어오세요. 그래서 이 글을 첫 번째에 놔야 되겠다 해서 책을 처음에 이게 순서를 정할 때 제일 처음에 넣어놨습니다. 예,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관사주의 삶. 관이 없는 남성은 직장이 없다고 할 만큼 어딘가에 소속되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 그러니까 관이 보통 직장이라고 하죠. 그런데 제가 실제로 관을 제가 설명드릴 때, 관이라는 걸 설명드릴 때, 관은
그냥 눈치라고 제일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눈치. 내가, 그러니까, 관은 직장이고, 승진이고, 명예고, 이런 걸 했는데 왜 이게 눈치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관이 눈치. 그러면 관이 있는 사람은, 관이 있다는 말은, 뭐가 있다? 눈치가 있다. 그러면, 눈치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눈치라는 게 뭡니까? 눈치. 기분이 어떤가? 살필 수 있죠. 또 뭘 할 수 있습니까? 살필 수 있죠. 기분이 어떤가 살피면, 말을, 기분이 좋게도 할 수 있고, 나쁘게도 할 수 있죠. 기분 좋게 말하면 뭡니까? 기분 좋게 말하면 아부.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하면 아부고요.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면 득담 되죠, 득담. 저 사람은, 기분 좋은 말을, 나를 기분 좋은 말을 많이 해. 자기 제자가 스승한테 그렇게 되는 거고, 저 윗분인데 저분은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 득담. 자기한테 맞는 말을 해줄 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부를 잘해도 그렇고, 득담을 잘해도 그렇고, 이게 일단, 뭘 받는다? 칭찬 듣죠, 칭찬. 뭐가 올라간다? 칭찬이 들으면, 명예가 올라간다, 명예. 그죠? 나쁘게 말하면, 뭡니까? 까는 거죠. 이런 말이야. 그죠? 까는 거죠. 까이면 기분 나쁘죠, 그죠? 그래서, 관이 눈치고, 관이 있으면 눈치가 있고, 눈치가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좋게 말했을 때, 아부를 한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득담을 한다고 했을 때, 일단 명예도 올라가고, 평가가 좋아지는 거죠. 평가가 좋아지는 거. 그러면,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는데, 내가 직장 상사고, 내 부하 직원을, 데리고 일을 한다면 어떤 사람하고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죠? 눈치 있는 사람하고 일하고 있겠죠? 척이면 척이니까. 그죠? 척이면 일 잘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그러면 승진을 누굴 시켜주겠습니까? 관 있는 사람. 그런 거죠. 그죠? 눈치가 너무 빨라서 일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주 다양한 문제가 나오겠지만 결국은 뭐다? 서로 이 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이죠. 이게 서로의 마음을 살 수 있다, 나눌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관이 있는 사람은 그게 가능한 거예요. 심지어는 그게 가짜일지라도 가짜 그게 가짜. 그러니까 관이 있는 사람 이게 가짜라는 게 뭡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많이 듣는 허례 허식 또 누가 뜬다? 관이 있는 사람들. 그죠? 그래서 저런 게 다 관이라는 거예요. 관인 건 뭐냐면 그냥 그름으로 인해서 그렇게 해야 돼. 그죠? 원래 그렇게 했어.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 사회는 그렇게 돌아가. 이게 다 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그렇게 사회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게 관인데 왜냐면 사람과 사람이 서로 눈치 보면서 그렇게 돌아가는 게 관인데 관이 없는 무관이 어떻다? 세상 살기가 어떻겠다? 힘든다.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왜 눈치가 직장하고 연결되는지. 그러면 내가 눈치를 잘 못 보면 직장 다니기 쉽다 어렵다? 어려운 거죠. 상사도 마찬가지고 동료도 마찬가지고 후배 직원도 마찬가지고 내가 제대로 눈치를 못 본다고 했을 때는 그게 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무관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나는 무관이라도 나는 말도 잘하고 서로 사이도 좋고 눈치도
잘 보고 잘한다. 나는 정말 사이 좋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무관이 말하는 사이 좋음은 그 다음에 다가감은 뭐가 배제됐다? 눈치가 배제됐다. 그래서 무관이신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아침에 출근을 해요. 출근을 하면 그냥 자기가 그러니까 이게 뭐 내가 사이 좋다 생각하고 잘 다가가니까 사무실에 한 직원이 4명 앉아있다. 4명 정도, 예를 들어 4명 정도 있다 이러면은 그냥 가서 막 아침 인사하는 거예요. 좋으니까 좋은 아침 막 인사해요. 막 인사하다 보면 분위기가 싸해. 인사할 분위기가 아닌 거죠. 그래도 무관들은 어떻다? 눈치가 없으니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좋을 때는 내가 생각하는 이게 되는데 분위기가 나쁠 때는 오히려 뭐가 된다? 분위기를 다운시키는. 그죠? 상대의 기분을 생각하지 않고, 상대의 눈치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는 맨날 좋은 말 해줬으니까 계속 좋은 말 하면, 그러니까 좋은 말을 들을 준비가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좋은 말을 들으면 어떻다? 오히려 기분 나쁜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기분 나쁜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몇 가지 그런 예도, 다른 글에서 그런 예도 들어줬는데, 그러니까 이런 예도 제가 든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의 그 자제는 이번에 서울대 갔고 B의 자제는 근데 지방대 갔어요. 지방대 갔는데 C라는 사람이 무관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있는 데서 이 사람 아들을 칭찬을 해요. 공부를 잘해가지고 지방대 막 합격했다고 이번에 역시 대학 들어갈 줄 알아서 막 해요. 이 칭찬을 막 그러니까 이 애 칭찬을 막 해요. 그러면은 B는 자기 부하 직원이 자기 애를 칭찬해 주니까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럴 때, 그죠? 이거 보면 오히려 기분 나쁘겠죠? 누구 놀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무관들은 이런 눈치를 못 본다는 거죠. 저런 걸 잘 모른다는 거죠. 물론 경험상으로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경험은 경험해야 하는 거고 또 다른 상황, 또 다른 상황, 또 다른 상황에 들으면 그때마다 그냥 눈치를 봐서 해야 되는데 경험을 해서 이럴 경우는 내가 안 이래야지 저럴 경우는 내가 안 저래야지 이런 식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무관들은 자기 무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경 자체를 직장 생활을 하기 힘든 환경이라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라는 환경 자체가 무관들이 살아가기 힘든 환경이라는 게 이런 이유들 때문에서 서로서로의 관계에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거나 트러블을 일으키거나 그거를 처음에는 자기가 못 느끼는데 나중에는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하면 뭔가 이상하고 어색하고 하면서 자기도 느끼게 되고 자꾸 그 직장을 나오게 되고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이 안정되지 않는 거죠. 정말 한두 줄 가지고 엄청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무관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 그러니까 더 해야 될 게 남은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래서 사주팔자에 관이 없거나 약하고, 그러니까 관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관이 아주 약한 경우도 있겠죠. 그 관이 약하다는 개념은 음량적으로 양이 아주 많은데 음인 관이 하나 있거나 음이 아주 많은데 양인 관이 하나 있거나 안 그러면 이게 C에 하나 톡 들어붙어 있거나 이런 걸 보통 약하다고 말을 합니다. 약하고 대운에서 흐르는 관의 흐름도 대운에서도 관이 흐름이 없으면 실제로 백수로 살아가거나 자기 일, 그러니까 사람을 여러 명,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는 일, 그렇죠? 자영업 이런 걸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실제로 관찰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상담한 무관 남성들의 직업은 대학 교수, 교사, 회사 대표, 대기업 이사, 얼마 전에는 제가 이번에 승진할 겁니다 했는데
실제로 뭐 차관 달고 뭐 이런 분들 많으세요. 근데 그렇게 무관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고위직이라고도 할 수 있고 전문직이라고도 할 수 있고 소위 좋은 직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직장들을 가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제 필자가 앞에 말한 무관사주의 예와 달리 튼튼한 관을 가지고 있다. 이를 보고 필자의 해석이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당사자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필자의 말에 동의한다. 그러니까 내가 무관이라서 그 힘들었던 그 부분을 이분들이 동의한다는 거예요. 내용 자체를. 무관. 무관 남성이 대학 교수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첫 번째는 관을 뛰어넘는 실력이나 학위. 그러니까 항상은 아니겠지만 이름하여 되게 아주 레벨 낮은 대학에서 무관인데 그래서 눈치도 없고 집 밖에 모르고 그런데 하버드에서 엄청난 평가를 받는 사람이 나 한국에서 대학 교수 해야 되겠어 왔어요. 그러면은 채용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을 이용해서 대학의 이름도 높일 수 있고 하면 채용할 수 있겠죠. 무관이라도 그런 형태. 그죠? 그러니까 실력이 관을 뛰어넘는 이런 게 실력이라고 할 수 있죠. 학위. 그 다음에 또 연예인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 무관이나 아주 관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교수를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아니면 스포츠 스타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무관임에도 불구하고 실력이 뛰어나니까 관을 잡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존 교수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실력과 학위를 갖춘다면 무관이 교수가 되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연과학 계열이나 기술 분야에서는 이런 교수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대우는 아니라도 세운에서 관이 강하게 2, 3년은 흘러줘야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무관인 사람은 대학 교수가 됐다면 인맥이나 다른 외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회사 대표도 마찬가지다. 아버지가 회장이거나 이와 유사한 배경이 작용했을 것이다. 교사의 경우는 20대 초반의 관운이나 식상운의 흐름이 교사의 길로 인도했을 확률이 높다. 하지만 관이 없는 교사는 교장, 교감, 장학사 등이 아닌 평교사의 삶을 살고 평교사로 은퇴하게 된다. 대기업 간부들은 대부분 연구 파트 출신이다. 그러니까 대기업들 중에서 이사로 막 해서 저 사람 관을 잡았네 하는 사람들 보면 실제로 일반직으로 들어가서 올라간 게 아니고 연구직에서 어떤 성과를 내고 바로 승진하는 형태, 그런 형태가 많다는 겁니다. 또 일부 강한 영업력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그러니까 월등한 실적을 내서 올라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죠? 이들은 무관임에도 자신이 가진 실력 하나만으로 이사급까지 올라갔을 가능성이 크다. 이 외에도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들 중에서도 아주 월등한 실력을 가지신 분들은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관을 가진 사람은 실제로 관 자체가 생각해보시면 관 자체가 이걸 딱 보면 관을 가진 사람은 일을 잘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관을 가지고 있으면 관이 강하면 일을 잘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문치가 있으니까 그냥 편한 일, 편하게 이렇게 일을 해요. 대부분 관이 강하신 분들은 처음에는 하죠. 그런데 이제 분위기 파악이 끝나고 나면 자기가 탁 해야 될 일만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가고 나면 그렇습니다. 말단일 때는 다 하죠. 말단일 다 하는데 간부급이 되면 이렇게만 해요. 그러고 뭘 한다? 이제 소위 말하는 정치를 하죠. 사내 정치. 그러면 사실은 일 안 해도 승진 잘 되는 거예요. 좋은 자리 가고. 그렇죠? 이렇다면 회사에는 뭐가 남아있게 되겠습니까? 회사에 일할 사람이 필요하겠죠. 일할 사람.
그죠? 일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극소수의 무관들이 남아서 일을 해요, 일하려고 남았다가 관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내 정치란 걸 하기 때문에 변화에, 어릴 때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되면 변화에 어떻게 된다? 민감하게 되겠죠. 그래서 변화가 많다는 게 뭐냐면은, 자꾸 잘리고, 그죠? 라인 자체가 날아가고, 그 다음에 또 부정 저지르는데 엮이고, 이러면 다 날아가고 나면 어떻다? 자기만 남는 거예요, 나중에. 극소수가. 일할 사람만 남아서. 이 사람이 뭐가 되더라? 관을 잡더라는 거죠. 아주 극소수죠. 아주 극소수. 대다수는 뭐다? 혼자 하는 일, 자영업, 그죠? 전문직, 이런 식으로 하고. 필자가 제가 말하고 싶은 바는 이들이 어떻게 관을 잡았는지가 아니라 무관의 자격력이다. 무관의 자격력이다. 그래서 무관이 무조건 어떻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관이라는 것도 잘못 이야기하면 하나의, 그러니까 무관, 하나의 용어일 뿐이라는 거예요. 용어. 그래서 무관이 무조건 어떻다 이 말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관인 사람이 어떤 자격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걸 사주를 바르게 하는 능력은 이런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특정 용어에, 사주에 말하는 특정 용어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 특정 용어라서 어떻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사주를 공부하시거나 봐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용어를 가질 수 있는 사주의 경우수는 무한하기 때문에 그 용어를 가진다고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는 있다? 그 무관이라서 생기는 자격력은 있다는 거고 그거는 변하지 않고 똑같이 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복잡 다양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무관이라서 가지는 그 자격력이 그 복잡 다양한 세상에서 그 사람을 어디로 인도해 주는지 이끌어 주는지를 잃는 게 사주지, 무관이라서 당신은 어때 이렇게 말하는 게 사주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필자가 말하고 싶은 바는 이들이 어떻게 관을 잡았는지가 아니라 무관의 자격력이다. 이렇게 간신히 관을 잡은 사람들은 그 후부터 무관의 서러움을 느끼며 살아가게 된다. 이제 무관이 관 안에 들어가니까, 그죠? 관적인 조직에 들어가거나 하니까 그런 서러움을 느끼는 거죠. 가령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일반적으로는 큰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관들의 이슈는 크게 부각된다. 또 그때 큰 문제가 아님을 증명해 줄 동료나 주변인을 찾을 수 없다. 한마디로 무관들은 겨우 잡은 그 관을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많은 경우 관을 유지하지 못하고 놓게 된다. 사실 계속 쥐고 있어도 상관없음에도 놓아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필자의 말에 동의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관이 없는 사람들은 정당하다. 그러니 정정당당하게 법적으로 맞붙어 싸워야 된다. 제 주변에 이렇게 사람이 없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모두가 등을 돌리니 살맛이 안 납니다.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 말이 무관사주인 남성들이 마지막에 하게 되는 말과 생각이다. 요 부분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무관이라서 어떻다고 읽고 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이사가 됐지? 그 사람이 어떻게 직장에 들어갔지? 그 사람이 어떻게 고위공무원이지? 그렇게 하고 말하면 잘못됐어. 무관은 안 그래. 잘못됐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무관도 뭐다? 고위직에도 갈 수 있고 어떤 직업도 가질 수 있고 어떤 직장도 갈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무관도. 그런데 거기 갔을 때 그 조직 안에서 어떻다? 무관의 특성이 드러난다는 거고 그 특성에 의해서 어떻다? 무관의 어려움이 내가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사주를 잃는다는 거예요. 그죠? 왜 용어만 집착하면 안 되는지. 무관인데 저 사람이 어떻게 차관이 됐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차관하고 장관의 차이는, 장관은 임명직이죠. 차관도 임명직이긴 하지만 대부분 차관들은 올라갔잖아요. 관을 타고 올라간 사람들이거든요. 그죠? 근데 무관 차관도 있다고요. 무관의 차관도 있고, 무관의 이사도 있고, 무관의 사장도 있고,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관임에도 불구하고 올라간 거는 뭘로 올라갔다? 자기 실력으로. 월등한 실력으로 올라갔지만 올라가서 그 자리에 앉아있을 때는 또 뭐가 작용하더라? 무관이 작용하더라는 거죠. 그죠? 이게 사주를 이해하는 아주 큰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무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계시고 잘못 적용하는 분들은 무관인 사람이 뭘 하고 있다면 그냥 쫄입니다. 아무리 오래 했던 사람도 내가 잘못 봤네. 무관이 어떻게 이렇지? 뭔가 잘못됐는데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면 어떻다? 그 사람이 지금 대표다? 무관이다. 무관의 어려움을 겪고 있겠네가 되겠죠. 그렇죠? 무관의 어려움을 겪고 있겠네. 그러니까 무관도 어떻다? 다 할 수 있어요. 직장생활도 할 수 있고 승진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올라가면 어떻다? 힘들다. 이런 거죠. 그죠? 하지만 올라가는 사람은 또 많다 안 많다? 안 많다. 그래서 대부분 무관이고 관운이 강하게 흐르지 않으면 승진하기 힘듭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진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승진을 했지? 사주를 보고 실력이 있나? 부모가 좋나? 다른 빽이 있었나? 그렇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 아닌 이유를 찾고 맞으면 그 맞는 부분에 집중하고 이게 뭐다? 사주를 보는 방법. 지금 무관이 계속 안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면 무관사주의 남성이 잘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 사주에서 없는 것은 집착으로 드러날 때가 많다. 그래서 제대로 잡지 못할 관을 가지고 싶어 하게 된다. 평소에는 아니지만 관이 문에서 들어오면 무리할 생각을 하게 되고 무리해서 나서는 순간 폭망해버린다. 자신은 평소에 기회를 노리고 있던 중 기회가 와서 잡으려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관이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기다렸다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관을 인간사에 대입해보면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인간관계라는 것이 오늘 처음 만났는데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게 아닌가. 있는 게 아니지 않은가 이렇게 말했는데 평소에 다지고 다져야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게 인간관계이고 관이다. 이것이 무관이 관을 못 잡는 이유다. 그래서 무관들은 어떤 과정을 크게 중시하지 않아요. 과정을 그냥 내가 능력 있으면 그냥 내가 능력을 잡으면 되지. 내가 기회를 잡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관이 강한 사람들은 어떻다? 양보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죠. 그런 형태. 이렇게도 말해요. 그러면 내가 무관인데 기다릴 거 다 기다리고 양보할 거 다 양보하고 때를 기다리면 그러면 잘 사느냐? 그러면 잘 못 삽니다. 무관은 그냥 그거 자체를 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안 해야 되는데 하니까 뭐가 생기더라? 집착이 생기더라 이거죠. 얼마 전에 고정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무관이신데 무관인데 사주가 너무 좋아요. 무관인데 사주가 너무 굿. 사주는 굿. 그런데 대운은 안 좋아요. 그런데 사주는 너무 좋아. 이분을 보니까 지금 살 있고 뭐라고 합니까? 살 있고 이렇게 계약직 선생님이에요. 갑자기 용어가 생각나는 기간제 교사. 이번에는 될까? 자기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살이 꼬니까 여기 계속 있으면 여기서 교사를 뽑으면 자기가 되겠지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시험도 치고 준비도 하고 하시는데 제가 이분한테 말씀드렸어요. 당신은 무관이니까
사주가 너무 좋다. 그러면 당신을 처음 보는 사람에 대한 당신에 대한 평가와 나를 봐왔던 사람들이 나를 평가는 극명할 것이다. 겉으로는 표를 안 내지만, 표를 내도 사실은 무관은 잘 모르는데 표를 안 내지만, 그래서 오히려 사립고를 가려면 나를 전혀 모르는 학교로 가라. 그러면 내 스펙도 좋고, 스펙이라는 게 뭐 학교도 좋고, 그 다음에 경력도 충분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쪽이 더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1장. 근데 사실은 이분이 이게 무관에 사주는 좋고 대운은 안 좋으니까 실제로 교사도 관을 보죠. 관을 잡을 확률이 낮죠. 그럼 뭘 해야 되냐면 그냥 사교육을 하시라. 그런데 이 사람이 할 말은 나는 사주 좋은지 모르겠고 크게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안정적으로 교사 정도 하면 편하다 생각하고 이분 또 와이프분 또 되게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장가는 잘 간 거죠. 와이프분 입장에서는 큰일 난 거죠. 어찌 보면 그렇게 말을 하면서 계속 뭘 하려고 기다린다? 언젠가는 임용이 되겠지 하면서 계속 이 기간제 하면서 계속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냥 흘러버리는 거예요. 물론 저런 분도 특정 운이 들어와서 그때 될 수 있는 세운에서 들어오면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 그렇습니다. 이런 케이스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사주 좋은 사람들은 어떤 사주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운이 잘 흐르는 사주 좋은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하는 걸 다 이루면서 성취하면서 무관임에도 불구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편하게 사는 거예요. 굳이 내가 세상과 부딪혀서 뭐해 이러면서 그렇게 사시는 분도 있어요. 이분이 사주 좋은 케이스는 일반의 편재와 상관과 이런 인자들이 아주 강해서 새로운가 이런 걸 막 해야 되는데 나는 그런 거 다 싫고 그냥 앙증대행 교전을 할래. 이걸 뭘 노리는 거다? 관을 무관임으로 인해 가지고 관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교사 되려는 게 뭐 내가 큰 관을 노리고 누리는 거냐. 나는 무관이라도 그런 거 없고 그냥 나는 그냥 산다 이러지만 이분한테 교사는 엄청난 관이라는 거죠. 저런 분도 있으세요. 그리고 이런 무관인 분들이 또 뭘 많이 한다? 공무원 시험 준비 계속 몇십 년, 십몇 년 하고, 또 무관인 분 중에서 이런 분도 봤어요. 그러니까 그 분은 부모도 무관이고 자기도 무관이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런 예도 제가 적으라 했는데, 그러니까 대학을 치대도 합격하고요. 한의대도 합격하고 막 합격하는데 서울대 아니면 절대 안 가. 그래가지고 십몇 년 동안 공부하시는 그런 분들 계십니다. 무관이 무섭다는 거예요, 사실은. 무관의 작용력이 되게 무섭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관들한테 관을 강화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고요. 일단은 두 번째가 아니고 이제 다음에는 이제 무관 여성입니다. 무관 여성은 어떨까? 한간에 떠도는 속설 중에 여자가 관이 2개면 결혼을 2번 하고, 정관과 편관이 있으면 결혼을 하고 애를 두고, 관이 없으면 남편도 없고 직장도 없고 등등 이런 지랄 맞은 얘기들이 있다. 인터넷에 무관을 검색해 보시면 필자 말이 거짓이 아니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글을 올리는 사람들은 사주명리학을 공부했거나 사주를 봐서 밥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일 것이다. 내가 이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무관 여자나 다관 여자들의 사주를 봤다면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훨씬 높다는 것을 알 텐데 왜 저런 글을 썼느냐 하는 것이다. 사주를 배울 때 실력 없는 선생한테 잘못 배웠거나 잘못된 책으로 공부했다 치더라도 실전에서 그것이 잘못됐음을 확인했으면 자신이 확인한 바대로 상담을 해야지 21세기에 결혼 못하고 2번 하고 3번 하고 이게 말이 되나? 관 때문에. 아니라는 거죠. 그냥 결혼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고 안 맞으니까 이혼하는 거고 결혼하고 싶으니까 또 결혼하는 거죠. 사주에 관이 있다고 그렇게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 들었어요. 그러니까
연세가 되게 많으신 분이었는데, 내가 관이 몇 개가 있어서, 아니, 관이 없어서, 뭐도 못했고, 당했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주를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관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제가 말씀드린 정황적인 상황들에서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하면서 생기는 결과들이지, 사주에 그게 있다고 뭐가 되고, 없다고 뭐가 되고,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작용력은 있지만, 결과가 정해진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무관 여성도 결혼을 한다. 그, 무관 여성, 관이 없어서 결혼 못했는데, 뭐다? 결혼해줘. 무관이 결혼 못한다는 말 하는 사람은 다 죽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재혼도 해요, 재혼. 그죠? 3번 결혼한 사람도 있어요. 무관이 왜 그러니까, 무관이 무조건 안 된다. 그건 말도 안 되죠. 직장도 다니죠. 무관인 사람들이 직장 잘 다니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주 구성이다. 그죠? 사주 구성으로 뭔가 이루어지는 거지. 무관이라서 어떻다. 그것도 뭐다? 용어라는 용어. 용어에 집중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관의 여성이 결혼을 못한다면 10중 8구 사주팔자의 음량이 한쪽으로 쏠려 있을 확률이 높다. 그죠? 이런 구성 때문에 결혼을 못하는 거죠. 또 관대운의 흐름에서 관세운의 흐름을 만나지 못하면 결혼이 이렇게 힘들다. 이런 것이지. 무관이라고 무조건 뭘 못한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이거를 설명하네요. 피부에 와닿도록 풀어서 설명하겠다. 관이란 복종의 마음이자 과시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가 관을 조금 다르게 쓰는 게 그냥 여자나 남자나 다 눈치로 쓰는데 아무래도 여자는 음이다 보니까 관을 좀 더 어떻게 쓰더라? 있죠. 복종의 마음, 과시. 그러니까 복종과 과시로 쓴다는 거예요. 복종과 과시. 이런 마음이다. 그래서 관을 쓰는 사람들이 큰 회사에 취업해서 시키는 일이라면 두말 없이 고개 숙이고 하고, 회사 밖에서는 내가 이런 회사 다닙네 하고 어깨에 힘주면서 명함을 뿌리고 다니는 거지. 이런 거죠. 어디서 복종하더라? 이게 관 안에서 복종이라는 거예요. 관 안에서. 그러니까 관적인 사람들은 회사에서는 복종, 밖에 나가면 과시. 그렇죠? 복종, 과시. 그래서 여기서 여기에 폐해줘. 그러니까 관적인 사람들이 뭘 좋아하더라? 관적인 사람들이 유니폼 좋아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보시면 전 국민을 분노케 한 땅콩향 사건을 다들 기억하고 있을 거다. 딸 둘에 그 엄마까지 갑질하는 오너가 있는 대한항공이 관 집단의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유니폼이 있는 집단이죠. 관 집단. 진작에 터졌어야 할 이슈가 발음이 이상합니다. 이제 나오는 이유 또한 관이다. 소위 말하는 유니폼 입는 집단인 관이 강한 집단은 아무래도 복종을 더 잘한다. 그러다 보니 내부의 비리를 외부로 알리는 데는 소극적이다. 고작 그런 오너가 있는 회사에 다니면서 그렇게 어깨에 힘주고 다닌다는 말을 듣기 싫은 것이다. 관이 강한 사람들은 이런 말을 제일 싫어한다. 그런데 관이 없는 여성이라면 애당초 대한항공 같은 곳에 취업할 생각도 안 했겠지만 운 때문에 혹시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런 불명예스러운 일이 있으면 바로 사표를 내고 나와버린다. 이런 거죠. 실제로 지금 이런 유니폼 입는 직장에서 남아서 계속 투쟁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이 사건 관련해서. 그분들은 어떨 것이다? 아주 관이 강하신 분들일 것이다. 그래서 자기의 명예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 버티고 계시지만 무관들은 털고 나와버린다는 거죠. 굳이 내가 그걸 뭐 하려고 이렇게 운으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다. 여성 사주의 음량이 한쪽으로 편중되면 이성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관이 있다면 과시나 존경의 대상으로 남편을 둘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강한 관운이 지나지 않는다면 결혼을 생각하지 않는다. 결혼이 의무이자 필수였던 과거에는 어땠을까?
부모가 강권해서 마지못해서 하는 경우를 빼면 무관 여성들은 결혼을 안 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무관들은 결혼 안 하신 분들이 꽤 많으셨습니다. 무관 여성의 재혼은 주로 현실성과 필요성에 의한다. 바꿔 말하면 돈 벌어다 줄 남자나 외로움을 달래줄 남자가 필요할 때 재혼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무관 여자와 재혼한 남자는 외롭다. 죄송한데 무관 여성분한테는 필요할 때만 남편 대접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무관 여성의 직장 생활은 고통의 연속이다. 취업 자체는 가능하다. 그죠? 능력으로. 식상이 강하다면 몸 쓰는 일, 교육하는 일도 몸 쓰는 일에 넣습니다. 몸 쓰는 일. 인성이 강하다면 자격증이나 학위 또는 높은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일. 재성이 강하다면 돈 만지고 관리하는 일을 하게 된다. 문제는 취업하고 나서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부분도. 직장 내 여성 커뮤니티는 편한 직장 생활의 첫 번째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된다. 대부분 왕따 비슷하게 혼자 돈다. 승진도 제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무관의 여성분들이 느끼는 이런 그러니까 조직에서 어려움은 주로 거의 왕따 비슷한 그런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더 힘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기본적으로 이게 자기가 음이기 때문에 양을 받고 싶고, 그러니까 양을 받고 싶다는 말은 뭐냐면 안정되고 싶은 거죠. 그 안정된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관의 작용력과 같기 때문에 자기가 어딘가에 들어가서 안정되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으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이 관을 못 잡으면 많이 불안해하시는데 실제로 이런 작용력이라는 거죠. 직장에서. 그래서 그냥 근데 또 무관 여성분들이 많은 직장이 있어요. 공기업이나 이런 데 가면 많은 직장이 있는데 그런 데 가면 또 잘 지내세요. 무관 여성분들끼리. 그런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이렇다는 겁니다. 참고로 무관 남자와 무관 여자의 직장 생활에서의 차이는, 남자는 인맥이 좋다고 느끼다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 일이겠죠. 발생했을 때 사람이 없다고 느끼고, 그러니까 남자들은 자기가 무관이라도 대충 능력 있고 이러면 그냥 버티고 하하호하고 술 마시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뮤니티가 가능해요. 그런데 여자는 늘 항상 자기 편이 없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남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비급을 많이 쓰는 거죠. 비급을 많이 쓰고, 특히 비급이 강한 남자분들이나 안 그러면 경인 남자분들은 경을 쓰는 남자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커뮤니티가 있어요. 거기서 하고 주로 밑을 바라보죠. 아래를 바라보죠. 후배나 이런 쪽을 많이 바라보고, 아니면 위에 자기 친한 선배가 있으면 위를 바라보고 그 생활이 돼요. 그런데 여자분들은 그런 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다만 무관 여자는 남자들과의 동료에는 기대할 수 있다. 관이 없으면 눈치가 없다. 눈치가 없는 남자는 어디를 가나 외면받지만 눈치 없는 여자는 일부 그게 매력으로 느껴지기도 하기에 그렇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무관인데 뭔가 서툴러 보이고 뭔가 적응 못하게 보이면 물론 모든 여자분이 그런 건 아닙니다. 조금 음이 어느 정도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되게 조금 밝으신 분들, 그러니까 을일간이나 정일간이나 요런 분들, 그런 케이스, 아니면 을이나 정, 아니면 다른 화기나 목기가 좀 많은 그런 분들 보면은 눈에는 띄고 나름의 활동력도 있는데 되게 하는 게 어색하고 여자분들의 그 커뮤니티 안에 못 들어가고 하면 오히려 남자 동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보이니까. 그러니까 양이 음으로 흐른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눈치 없는 여자는 일부 그게 매력으로 느껴지기도 하기에 그 남자 동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남성들이 던지는 관심 내지는 추파를 캐치할 눈치가 없기에 이 무관이죠. 그래서 이성관계로 발전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관인 분들이 직장 내에서 무슨 연애를 하고 이런 것도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관인 분들은 몰래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하시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것도 한번 관찰해 보시고.
그러니까 사내 연애도 관에 의해서 정해지더라. 이거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소문은 무관들이 나요. 그죠? 소문은 무관들이 나겠죠. 별 발전하지도 않았는데 괜히 소문은 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아주 드문 것이고 다관들은 어떻더라? 알아서 이렇게 잘합니다. 그런 거죠. 모든 다관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무관사주의 특성에 관해 간략하게 정리해봤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은 올해가 이게 제가 2018년도에 쓴 글인데 지금까지 제 블로그에서 조회율 1위인 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올렸습니다. 무슨 년이라 그런지 관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다. 한 분 한 분 일일이 답해 드릴 수 없어서 글을 쓰게 됐다. 작게나마 이 글이 도움이 됐으면 한다. 그래서 이게 무관인 분들이 겪는 직장에서의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이 이런 형태. 그러니까 무관인데 내가 어떤 조직 자체가 뭐다? 관이니까. 거기서 겪는 어려움이 이런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관에서도 좀 더 편할 수 있죠. 그 사주를 굳이 공부 안 하더라도 편할 수 있고, 만약에 사주를 가지고 누구를 상담해 주시거나 한다면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 다음 실관을 통해서 실제로 이런 부분이 맞네를 알게 된다면 훨씬 더 무관인 분들한테 상담을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제 그러니까 제가 이런 그러니까 보통 이 명리학 하시는 분들이 사회 경험이 없는 분들이 많죠.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분들이 꽤 있고 제대로 못 벌어본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은 뭐가 부족하더라? 사회적인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장 생활도 안 해봤고 뭐도 안 해봤는데 거기 계신 분들의 상황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상담을 해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도 제가 아주 많은 경우의 수가 있고 케이스가 있고 실제로 이 강의가 오픈만 아니면 제가 아주 세세한 이거는 전국적으로 드러난 대한항공 사건 때문에 제가 회사명이 나왔지만 그런 것도 그러니까 어떤 직장의 그런 구조 때문에 일어난 그런 문제도 설명드리고 싶은데 그런 거는 좀 힘들 것 같고 왜냐면 특정인이 드러나면 안 되니까 힘들 것 같고 이 정도만이라도 그 사회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실관에 대한 이해, 또 사람의 삶에 대한 이해이기도 하죠. 그런 걸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간접 경험하신다면 나의 삶도 좀 편해질 것이고 왜냐하면 내가 아니라도 남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편해질 것이고 실제 사주 상담을 하신다면 엄청나게 많은 발전을 가지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강의가 계속될 텐데 제가 이 강의를 올릴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올려야 될지 몰라서 자꾸 찍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